수출 바우처로 집행할 수 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일단 광고비, 그 다음에 입점 수수료, 여러분들이 어떤 플랫폼에 입점한다라고 했을 때 그 수수료도 지원이 가능하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해외 배송을 하게 되면은 배송비가 많이 들잖아요. 배송비를 거의 전액 다 지원받을 수가 있다. 특히나 이번에 그 미국 관세 때문에 관세 바우처라는 게 또 중간에 한 번 특별히 나온 적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중간에 좀 이슈가 있으면 또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그러면 저한테 필요한 것들을 그 바우처를 그렇죠. 이용해서 바우처를 이용해서 다 할 수 있는 쇼핑하듯이 거죠. 그냥 고르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걸로 돈을 절약하고 그렇죠. 제 돈을 들이지 않고 그렇죠. 네. 좀 숨은 꿀 공고 같은 것도 없나요? 여러분, 가입만 해도 1년에 50만 원을 주는 게 있어요. 근데 최소 50만 원이고요. 최대 90만 원까지 주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거는 가입만 해도 주는 거고요. 매년 주는 겁니다. 매년. 이거는 꿀팁이라서. 저희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해외에서 8년 이상 수출 경력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도 해외 판매를 도와드리고자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연수 강사라고 합니다. 그럼 오늘 혹시 네. 어떤 내용을 알려주실 건가요? 내돈내산으로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정부 돈으로 공짜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사업을 공짜로 하신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정부에서 지원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아마 국내에서 판매하고 계신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해외 판매 경험이 있지만 뭐 조금밖에 판매를 못 하신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분들도 정부 지원금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시작할 수가 있거든요. 특히나 지금 아직 국내 매출밖에 없지만 해외로 진출하고자 하는 의욕만 있으면은 정부에서 일정 부분 돈을 지원을 해주니까 좀 편안하게 사업을 시작할 수가 있는데,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가지고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오늘 소개해 주실 정부 지원금은 예산이 어느 정도 되나요? 자, 올해 정부 예산은 약 3조 4천억 원이 되겠습니다. 어마무지한 돈이죠. 여러분, 3조라는 돈이 아직 감이 안 오실 것 같은데요. 1조라는 돈만 있어도요, 하루에 10억 원씩 써도 이자로 돈이 불어난다고 하더라고요. 하루에 1억이요? 하루에 10억이요. 10억. 아, 10억이요? 네. 저는 하루에 10억을 어디다 써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우와. 아니, 근데 정부에서 왜 이렇게 네. 많은 돈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 지원금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형태로 지원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국내에서만 이제 판매를 하고 계시다가 해외로 진출하고자 했을 때 방법을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비용도 많이 들 거고, 그런 부분이 많다 보니 정부에서도 예산을 많이 편성을 한 것도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어떤 분들이 보시면 좀 도움이 될까요? 많은 셀러분들이 고민을 하시는 게 있어요. 난 단순 위탁 판매자인데 이게 가능할까요? 선생님, 저는 그 해외 배송을 해본 적은 있는데 배송비가 너무 많이 나와요. 막 이런 고민을 하신 분들도 있고요. 선생님, 저 나이가 50대거나 60대거나 그러시는데 가능할까요?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 가능합니다. 그럼 수출 실적이 아예 없는 분들은 못 받지 않을까요? 물론 수출 실적이 있으면 도움이 더 되는 거는 맞아요. 그거는 그분이 노력하신 거니까 당연히 인정을 해드려야 되는 거고요. 기수출업자가 아니고 한 번도 수출을 해보지 않으신 분들도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게 나라에서 예산금을 되게 많이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지원 조건 자체에 수출 금액 0원인 사람들을 위한 조건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수출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도 들으시면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어떤 거 있는지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대표적인 걸로는 수출 바우처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해외에서 달러를 벌어들이는 거에 되게 호의적이기 때문에 지원이 되게 많은 편입니다. 지원 금액도 좀 큰 편이고요. 수출 바우처로 집행할 수 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일단 광고비. 여러분들 광고비 되게 돈 많이 나가지 않나요? 플랫폼 내에서 돌리는 광고비 또는 뭐 구글 광고비, 인스타 광고비 이런 거 다 지원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입점 수수료. 여러분들이 어떤 플랫폼에 입점한다라고 했을 때 그 수수료도 지원이 가능하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해외 배송을 하게 되면은 배송비가 많이 들잖아요. 배송비를 거의 전액 다 지원받을 수가 있다. 무료로 배송을 보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와, 그럼 이것만으로도 돈이 엄청 많이 세이프 되겠네요. 그럼요. 되게 많이 세이브 될 수밖에 없는 구조고, 남들과 경쟁해서 훨씬 더 앞서갈 수가 있겠죠. 그럼 이건 진짜 해외여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네요? 그럼요. 해외 관련해가지고는요, 정말 혜택이 어마무지하게 많습니다. 지금도 많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빨리 관심을 가지시고 어떤 게 있는지를 알아보셔야 나중에라도 대응이 가능하다. 지금 이제 1월이잖아요. 정부 지원 사업이 막 열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되게 많은 사업들이 나올 건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수출 바우처 사업은 1월이랑 4월 달에 또 열리게 되고요. 그 이후에도 열릴 수가 있어요. 이제 중간에 추경이 이제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은
아마 6월이나 8월 달에 또 한 번 나올 수도 있는데 요건 여러분들이 항상 귀를 기울이고 있어야 됩니다. 네. 아, 언제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1월, 4월은 거의 확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이후에 또 언제 나올지는 좀 보셔야 된다. 특히나 이번에 그 미국 관세 때문에 관세 바우처라는 게 또 중간에 한 번 특별히 나온 적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중간에 좀 이슈가 있으면 또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사실 미국 관세라는 게 미리 알 수는 없었던 거잖아요. 정부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긴급하게 또 이렇게 바우처를 낸 적도 있었다라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대표적으로 또 하나 소개를 시켜드리자면은 고비즈 코리아를 여러분들에게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고비즈 코리아를 들어가셔가지고 자사몰 진출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건 뭐냐? 여러분들이 해외 마케팅을 할 때 또는 어떤 플랫폼에 입점해서 플랫폼 수수료를 내야 될 때 그런 비용들을 일괄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런 자사몰 진출 사업 같은 게 또 고비즈 코리아에 자주 올라오니까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사몰 진출 사업도 도와주고 그다음에 온라인 수출 플랫폼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입점하기가 어려운 아마존, 뭐 라자다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데 입점도 도와주는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미 자사몰을 갖고 있어야만 신청이 가능한 거예요? 아니죠. 이제 여러분들이 자사몰을 만들 겁니다. 나는 어디 플랫폼에 입점할 겁니다. 라고 하는 거를 알려주면은 더 도와줄 수 있는 거죠. 신청 방법은 온라인 지원이 대부분입니다. 온라인으로 먼저 지원을 하셔서 서류 평가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서류에서 탈락을 해버리게 되면 지원을 못 받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서류에서 웬만하면 탈락은 안 하지만 안 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채무가 있으시거나, 그러니까 이제 국세를 미납을 하신 거죠. 지방세라든지 국세를 미납하셨던 거라든지 그게 있으면 안 되고, 술이라든지 담배 제조 판매자라든지 이런 건 또 지원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특수 분야에 있어서는 또 지원이 안 되지만 그런 거는 공고문에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대부분이 해당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신청하고 나서 이제 심사 과정 어떻게 되나요? 좋아요. 이게 프로세스가 한 4단계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일단 지원 기간 안에 지원을 해주셔야 됩니다. 물론 예산 마감 시까지라는 거가 나와 있으면은 그렇게 막 서두르진 않아도 되지만 1월에서부터 뭐 2월 사이에 지원해야 되는 지원 사업이 있으면 꼭 그 안에 지원을 해주셔야 되는 게 1차예요. 그리고 2차로는 이제 그거에 바탕으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서류랑 현장 평가가 같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장 평가는 뭐냐? 서류 평가는 너무 예상하기가 쉽겠죠.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자격이 있는지 검토를 하는 단계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쓰신 사업 계획서가 되게 중요한데요. 사업 계획서를 바탕으로 현장 평가를 한번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게 맞는지, 할 의지가 있는지 이런 걸 이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도 이제 가산점을 주는 항목들도 있는데 그거는 다음에 또 뵈면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 이제 마지막 4단계는 이제 계약을 하고 그 바우처를 실제로 집행을 하는 단계입니다. 그 바우처가 나오는 그 때까지 여러분들은 마음을 놓으면 안 됩니다. 그럼 네. 방문 평가라고 하셨는데 직접 저한테 오시는 거예요? 맞아요. 직접 오시는 건데 이제 수출 바우처가 운용하는 데가 2군데가 있어요. 중기부라는 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산업부라는 데가 있어요. 근데 이 중기부에서 진행하는 게 현장 평가가 포함이 되어 있고 이 산업부라는 데서 진행하는 건 현장 평가는 또 없어요. 중기부 같은 경우에는 현장 평가가 거의 항상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그때그때 또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네, 너무 부담 가지실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 자택이라고 해서 못 받는 거 전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 저는 심사를 위해서 어디에서 만나고 싶습니다 해서 어디 회의실을 하나 잡으셔가지고 거기서 미팅을 하셔도 됩니다. 그럼 사무실이 없으셔도 괜찮아요? 그럼요. 여러분들의 사무실 걱정도 안 하셔도 됩니다. 물론 사무실이 있으면 도움은 더 될 수는 있겠죠. 확실하게 나는 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보여줄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현장 평가에서 어떤 게 중요하냐라고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되게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적인 한계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가장 간단한 거 하나만 가장 중요한 거요?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거 하나는요. 시제품이라든지 아니면은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라는 기획서가 담긴 PPT가 있으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제품을 이렇게 만들 겁니다라는 프로토타입 있죠. 뭐 GPT로 만들어도 괜찮아요. 그런 프로토타입에 대한 이미지가 있는 것과 없는 거의 차이는 조금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각적 자료를 그렇죠. 시각적 자료가 해놔라. 준비가 되면 좋습니다. 오, 좋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네요. 아닙니다. 그러면 정부 지원 사업으로 돈이 벌리는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정부 지원 사업을 받게 되면은 여러 가지를 쓸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의 회사 홍보 동영상이라든지 뭐 로고 제작 이런 것도 쓸 수 있고 당연히, 그리고 운송비, 해외 배송을 할 때 운송비가 많이 들죠. 거의 대부분 운송비가 지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운송비로 지원을 많이 받으면은 매출이 엄청나게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는 3, 4천만 원도 지원을 못 받고 시작하는 것과 여러분들은 3, 4천만 원 지원을 받고 시작을 하면은
당연히 이 스케일업 자체가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한 번 선정된 기업은 다음에도 선정될 확률이 좀 올라갑니다. 이 지원 사업으로 얼마까지 지원 받아보셨어요? 저는 정부 지원금으로 한 1억 5천 정도 지원을 받았습니다. 총 지금까지 받은 금액인 예, 거예요? 맞습니다. 부대적인 것까지 하면 한 1억 8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대적인 거는 또 뭐예요? 또 다른 거예요? 그렇죠. 이제 수출 바우처나 뭐 자사물 진출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 제외하고도 제가 또 받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거까지 포함하면은 한 1억 8천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와, 그럼 이거 네. 말고도 지원받을 수 있는 곳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럼요. 정부 지원 사업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특히 수출에 관련해가지고는. 그걸 이제 모아다서 정리를 해놓은 게 이제 별로 없을 뿐이죠. 그러면 솔직히 이런 네. 지원 사업 받았을 때 네. 대표님 매출에 도움이 됐었나요? 그럼요. 왜냐면 저는 실제로 B2C 사업을 하고 있었고, 이베이에서 물건을 판매를 하고 있었는데, 고객들에게 물류비도 다 받았었거든요. 배송비를 다 받고, 물건을 보냈는데 수출 바우처가 된 거예요, 중간에. 그래서 그동안 보냈었던 물류비를 그대로 저는 한 번 더 정부에서 지원을 해줬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배송비가 1,000만 원, 2,000만 원 나왔다. 한 번 더 정부에서 받고, 고객한테 또 받고, 이렇게 이제 이중 수익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와, 그럼 이미 지나간 거에 대한 환급도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지나간 거에 대한 환급이 가능하고, 물론 사업 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6월 달에 지원을 하셔도 2026년도 2월부터 했던 거에 대해서는 전부 다 지원을 해줍니다라고 했을 때에는 4개월 전 것까지도 이미 다 가능한 거고, 그리고 작년에 뭐 특허나 뭐 지재권이나 이런 걸 하셨던 것들도 다 지원이 가능하고요. 그러면 지원 업체 선택할 때 꼭 봐야 네. 되는 포인트나 주의할 점도 있을까요? 지원 업체가 이번 수출 바우처 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수행 기간이라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를 해주는 업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뭐 디자인이라든지 상세 페이지 제작이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평점이 꽤 많은 순서로 저는 보는 편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현장에 한번 가봐요. 그 회사를 간다라기보다는요, 수출 바우처에 합격을 하시게 되면은요, 수출 바우처 미팅을 한번 이렇게 크게 해주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에 수행 기관들이 엄청 많이 옵니다. 한 200개 정도의 회사가 오거든요. 직접 가서 여러분들이 얘기해보고 괜찮은 회사를 한번 찾아보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도 많이 합니다. 그러면 그 수출 바우처에서 지원해주는 업체들이 다 네. 모이는 자리가 있는 거예요? 네네네. 한 자리에 이게 코엑스나 이런 데서 모이거든요. 네. 아마 여러분들은 모르셨을 거예요. 왜냐, 한 번도 해보신 적이 없으니까. 근데 이런 게 꽤 많이 열립니다. 컨퍼런스가 되게 많이 열리고요. 분기별로 열리거든요. 여러분들 꼭 가셔가지고 그 수출 바우처 업체들이랑 미팅을 한 번이라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럼 그거는 합격해야지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죠? 아니요, 그것도 아니에요. 일단 들어가는 거는 합격하지 않아도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상담을 할 수가 있어요. 아, 진짜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저는 수출 바우처 당선되면 이런 거를 할 건데 어떤 지원을 받을 수가 있나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우와. 네. 그럼 거기서 또 전문가분들한테 조언도 얻을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대표님, 그럼 사업 계획서 네. 쓸 때 노하우나 꿀팁 같은 거 좀 주실 수 있나요? 아무래도 사업 계획서라는 게 좀 장황하게 좀 써야 되기도 하고, 글도 좀 이렇게 양이 많잖아요, 써야 되는 게. 그러다 보니까 장문을 좀 못 하시는 분들이 부담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요즘은 무슨 시대죠, 여러분? AI 시대? 그렇죠. 대-AI 시대 아닌가요? 대-AI 시대. 그래서 GPT가 여러분들을 많이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남들이 뭐 해주는 지원 사업 이런 거 있죠. 다 써준다라는 거 있죠. 그런 거 믿으시면 안 되는 게, 여러분들이 쓴 게 아니다라는 게 걸리게 되면은 여러분들 사업에 있어서 좀 영향이 크게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출 바우처 사업 계획서는요, 현재 뭘 하고 있다라기보다는 앞으로 뭘 할 거다라는, 사업을 이렇게 확장할 거다라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 시제품 뭐 프로토타입이라든지 아니면 시각화할 수 있는 자료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러면 확장해서 썼는데 제가 원하는 대로 제 사업이 그렇게 흘러가지 않으면 맞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도 많이 고민을 해주시거든요. 선생님, 저는 이런 방향으로 사업 계획서를 썼는데 안타깝게도 이 방향으로 흘러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은 지원금이 취소되나요? 아니요. 취소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그 방향으로 시도했다라는 거를 알리기만 하면 됩니다. 한마디로 이제 노력을 했고 나는 이 방향으로 갈 거다라고 했으면은 그 방향성에 대해서 더 이상 뭐라 하지 않아요. 다른 방향으로 가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왜냐? 여러분들은 이미 합격을 한 사람들인 거예요. 중간에 방향이 틀어지는 거는 당연한 거죠. 예를 들어 나는 A라는 나라에 진출을 하기로 했는데 알고 보니 규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나는 B라는 나라로 진출을 하게 됐어요. 자, 이거에 대해서 그럼 정부에서 뭐라고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보통 모든 지원들은 직접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는 형태가 아니라 바우처 형식인 거예요? 바우처 형식이 전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물류비만 지원받을 게 아니고, 예를 들어 뭐 디자인이라든지
아니면 또 동영상이라든지 지재권이라든지 이런 거에 지원을 받고 싶을 때 하나에서 다 쓸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짜장면 집을 갔는데 짬뽕은 여기서 시키고 다른 집 가서 짜장면 시키고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아, 그쵸. 한 집에서 다 시키잖아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필요한 것들을 그 바우처를 그렇죠. 이용해서 바우처를 이용해서 다 할 수 있는 쇼핑하듯이 거죠. 그냥 고르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아, 네. 그걸로 돈을 절약하고 그렇죠. 제 돈을 들이지 않고. 그렇죠. 그러면 혹시 대표님도 네. 이런 거 지원했는데 떨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저도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서류에서는 통과를 했었는데 현장 평가에서 떨어진 적이 2번이나 있었고요. 마지막 단계, 최종 심사 단계에서도 제가 한 번 떨어진 적은 있었어요. 그래서 왜 떨어졌는지를 좀 철저하게 분석을 해보니까 원인을 알겠더라고요. 네. 왜죠? 그거는 프라이버시이기도 한데 아, 네. 아, 정말요? 아, 알겠습니다.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제가 준비가 안 됐었어요. 단순히 그냥 수출 바우처로 지원을 했을 때 저는 이렇게 수출하고 있습니다를 얘기를 했지 뭘 할 겁니다라고를 강조를 못했던 것 같아요. 네, 물론 그거 이외에도 좀 많이 부족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루기에는 좀 어렵고요. 그 내용들은 다음 시간에 저를 뵙게 된다면은 좀 자세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심사 기준이 다 있습니다. 그럼 보통 이런 거 준비하는 데는 얼마나 걸려요? 지금 4월 달에 여러분 정부 지원이 올라올 거거든요. 그래서 한 2월부터는 차근차근 준비를 해 가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서류라든지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모르던 서류들이 많이 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처음에 지원 기간에 임박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지원하시게 되면 누락되는 서류들이 꽤 많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사업 계획서도 차근차근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서류도 좀 준비해 놓고 했을 때 이제 지원 공고가 올라오면은 여러분들은 바로 지원을 할 수가 있는 아주 좋은 사례가 되겠죠. 그럼 오늘 소개해 주신 거 말고도 네. 좀 숨은 꿀 공고 같은 거 또 없나요? 있습니다. 여러분 가입만 해도 1년에 50만 원을 주는 게 있어요. 근데 최소 50만 원이고요. 최대 90만 원까지 주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거는 가입만 해도 주는 거고요. 매년 주는 겁니다. 매년. 그럼 또 받을 수 있어요? 그럼요, 내년에? 그럼요. 근데 막 지원했다 떨어지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신청을 가입만 하면 무조건 주는 거기 때문에 네? 네, 그런 게 있습니다. 이거는 꿀팁이라서 지금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걸 시작하고 싶으신 분들은 네. 뭐부터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사업 계획서를 한번 만들어 보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업 계획서가 하나가 잘 만들어지면은 다른 공고문에서도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사업 계획서 하나를 잘 만들어 두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 영상 보고 계신 분들한테 네. 조언의 한마디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지 않으세요? 서울에 아파트는 저렇게 많은데 왜 내 아파트는 없을까? 그리고 도로 위에 저렇게 차는 많은데 왜 내 차는 없지? 전 대학교 때 그런 생각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근데 약간 또 이런 게 정부 지원 사업에서도 똑같이 되는 것 같아요. 아니 누구는 정부 지원 사업을 저렇게 받는데 왜 나는 하나도 못 받았지? 왜 한 푼도 못 받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은 지금 당장 실행으로 옮기셔야 할 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오늘 촬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